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이곳에서 잡는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네. 우리 바람치유센터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 네. 영상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네. 그 코너에 이제 오랜만에. 글들이 올라오는데 글 네.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짜증난다. 글이 많이 많이 올라와요. 올려주세요. 그래도 올라와. 거. 꾸준하게. 네. 올라오는데 자,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네, 네. 자, 이제 또 새로 올라온 그 질문이 뭐냐면 네. 유책 배우자의 심경 변화가 생기면 네. 뭐부터 달라지는가? 유책 배우자 심경 변화가 생기면 뭐부터 달라지는가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상간자 소송이지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그쵸. 상간자 소송을 걸었는데 상간자 편에 섰다가 이쪽으로 다시 배우자 편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냐? 네. 심경 변화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 네. 바람을 한창 피우고 있고 굉장히 깊은 거야. 그 증거를 봤는데 굉장히 깊은 증거가 나왔는데 스스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돌아온 케이스는 제가 19년 동안 상담하지만 거의 본 사례가 없어요. 스스로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왜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된 거, 중독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그걸 못 끊는 거거든. 네네.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스스로 못 끊는 거거든. 네. 그래서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상간자한테 중독됐다는 거는 감히 단언하건데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된 거 난 3배 이상의 중독이라고 보는 거거든. 맞아. 근데 지가 어떻게 그걸 끊고 들어와. 네. 자기 스스로 못 끊는다. 해보신 분은 알 거야. 못 끊는다. 내가 잘해주는 것도 의미 없고 내가 어지간히 경고하는 것도 의미 없다. 소송도 걸라고 해. 상간자 소송 걸라고 하는데 소송만 걸어서도 어렵다. 끊임없이 쳐내야 된다. 그래서 네. 강제로 돌아온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은 좀 험난하지. 뭐 네. 지랄 발광도 하고 또 네. 슬픔의 단계로 접어도 괴로워하고 슬픈 노래 듣고 울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방황을 하다가 서서히 돌아오는 거거든. 네. 그때 이제 나한테 잘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짧어. 지금 네. 잠깐 심경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냐 없냐? 저는 그 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뒤를 캐가지고 증거를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돼. 내가 뒤를 몰래 캐는 거지. 근데 진짜 끝났네? 네. 끝나서 돌아온 거면은 의미가 있어. 돌아와요. 강제로 정리시키면 돌아오지만 스스로 정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단 질문의 그 전제부터가 조금 약간 어폐가 있잖아. 네, 잘못됐다. 네, 네. 하긴도 그렇고 소심해. 표현을 잘해야 돼. 네.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자, 두 번째 또 새로 올라온 건 뭐냐면 네.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좋냐, 아이들한테. 이건 자식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네. 그렇죠.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저도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엄마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고, 네네네. 또 하나 뭐냐면, 네. 애들한테 영향 안 좋아. 그리고 네. 내가 뭐 이혼할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시 가정회복하게 되면 또 아버지랑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제 아버지의 바람인 경우에. 네. 그러니까 좀 미래로 봤을 때도 안 좋고, 애 정서상도 안 좋고. 네네네. 근데 이제 애가 알아버린 거야. 어떻게. 이미 안 거야. 그런 경우 저는 뭐라고 이제 상담 통해서도 제가 그런 코치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이 사안을 가지고 코치를 하는데 애가 안 경우는 저는 애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 울지 말라 그래. 첫 번째. 네. 울지 말고 네. 애한테 오히려 답을 구하지 말라. 애 붙잡고 막 심파극 쪽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네네네. 얘기하는 거거든. 애 붙잡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짜 불안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괴로워하고 흔들리면 내가 너무 맞아요. 이러다 이혼하는 거 아니냐, 가정 끝나는 거 아니냐, 나는 고아원에 가야 되나, 막 이런 네, 생각, 어린 나이에, 그 유치원생 그 나이에 너무 그런 트라우마가 나도 좀 있어. 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의지할 네. 수가 없는 거야. 엄마는 엄마대로 막 화내고 막 이러고 막 난리치고 막 또 울고 막.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네. 아빠가 잠깐 방황하는 것 뿐이야. 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엄마가 씩씩한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라. 네. 우는 거는 딴 데 가서 우시라. 그렇죠. 조용히 혼자 울어야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의 숙명이에요. 애들한테는 굳이 얘기하지 말고 만에 하나 알았다 그래도 씩씩한 모습을 보여줘야 애가 정서상 굉장히 그쵸. 그렇구나. 물론 애들 알지. 어느 정도 눈치챘어. 뭐 바람 피고. 야, 남자 어떻게 살다 보면은 아빠도 인간이 한번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 엄마 다 해결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꼭 한마디 던지라 그래. 뭐라고 던지라 그러냐면 내가 믿는 선생님이 있어. 전문가, 19년 전문가. 그분도 계셔. 같이 갈래? 상담하러?
따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데리고 저한테 상담하고. 그쵸. 제가 안심 엄청 시켜줘요.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이게 그렇게 하는 이제 거지. 미성년 자녀는 아직 가치관이 형립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라서, 이 남편의 외도,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면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불신과 이제 그럼.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우리 엄마가 더 음. 중심을 딱 단단히 지키고 그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알려주면서 내가 이건 해결할 거고 우리 가정 지킬 거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아이가 그렇게 불안한 그럼. 상황에서도 엄마를 의지하게 되고 그럼요. 가정의 건강한 모습을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럼. 거라서 그런 아이들은 의외로 가정에 그렇죠. 대해서 불신을 그렇게 갖지 않아요. 해결하는 모습을 그렇죠, 다 그렇죠. 가정을 보게 됐다면. 그러니까 엄마 어른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 두 가지로 제가 이제 답을 가름하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 피우는 남편이 받고 있는 고통 세 가지겠어. 네.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네. 번뇌일 수도 있고 고통이야. 바람 하여튼. 피우는 남편이 남편 겪는 바람 고통. 피우는 현재 진행 중인 남편이 네.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남편은 쾌락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고통도 쾌락이라는 거는 저는 그래 쾌락은 있어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게 돼 있는 거야. 쾌락을 우리가 맛을 보잖아. 네.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 쾌락을 살짝 맛보고 말아야 돼. 네. 살짝 맛보고 말면 괜찮은데 네, 네. 쾌락에 빠져버리는 순간 쾌락이 이제 뇌가 이제 도파민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 뭐 엔도르핀이라고 있어. 이제 엔도르핀은 뭐냐면 이제 도파민은 쾌락 증출자께서 쾌락을 주는 거고 엔도르핀은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아픔을 느낄 때 그걸 자가 치유해 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나옴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잊게 되면서 에너지가 좀 나오는 거거든, 네, 엔도르핀이. 네, 네. 세로토닌은 그냥 행복감을 쭉 주는, 세로토닌이 가장 좋은 거지. 근데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이 계속 생성이 되면, 네. 거기에 이제 뇌가 세팅이 되면 그게 이제 정상이야. 네. 쾌락이 정상의 삶이고, 쾌락을 하지 않는 게 지옥이 되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쾌락이라는 거 살짝 맛만 봐야 된다. 네. 저는 커피도요, 아침에 그렇게, 물론 먹지, 나도 졸립지, 아침에 힘들고 그러니까 저 또 상담 많이 하니까 커피를 난 의무적으로 규칙적으로 마시지 않아.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야. 내가 네. 커피에 중독되는 거야. 그 또한, 물론 뭐 커피가 아주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왜? 내가 그냥 땡길 때만 아침에 먹어요. 일부러. 네. 내 몸에서 원치 않는 내가 규칙적으로 계속 먹어? 그럼 커피가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 그럼 커피를 먹어. 아침마다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러다 어느 순간 커피 안 먹잖아? 일을 못 해. 산만해지고 막. 담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는 커피가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제 몸을, 제 정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늘 그러한 컨트롤 영역 하에 두고 싶은 거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탈이 되는 거지. 바람이 났다는 거니.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우울감이 심화된다. 원래 우울감이 좀 심하대. 우울함이 있었는데 그게 더 심화될 수 있죠. 우울감이야. 우울증은 아니야. 우울증은요, 그렇죠. 바람을 필 에너지조차 없어요. 없는 게 우울증인 네. 거고, 바람을 피는데 무슨 우울증이야.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 말고 우울감이 네, 네. 있는 사람이 또 바람에 잘 넘어가고, 일반 그 중독에 잘 넘어가요. 우울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울감이 더 심화된다. 왜냐하면 중독 대상, 상간자한테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그래서 쾌락을 얻는 건 좋아. 네. 근데 쾌락의 반대급부는 뭐냐? 쾌락을 하지 않는 일상이 고통이 되는 거야. 네. 지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쾌락을 빠지면은 그 쾌락을 뺀 나머지 이만큼의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간자를 만나는, 그 상간자랑 불륜 이어가는 게 내 삶에 사실 굉장히 큰 건 아니잖아. 네. 그 시간도 그렇게 보면은 네.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네. 취미활동도 있고, 할 게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미 거기에 빠져. 또 네. 도박이나 알코올에 빠져. 마약에 빠져. 빠지는 순간은 그거를 뺀 나머지 영역이 우울해지는 거야. 네. 다운이 돼.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옛날에 안 그랬거든. 네. 옛날에 그냥 일상생활을 잘 영위했던 사람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울감이 심화된다. 그거와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조울증이 심화되는 거지. 네. 이제 집에 있을 땐 우울해. 바깥에 나가서 상간자 만나면 조증으로 가는 거지. 네. 너무 신나. 이 감정 변화가 급격해진다. 네.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 오락가락 하는 그렇죠. 게. 그 우울감이 심화되면 더 외도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집에서 멍 때리는 거야. 네. 집에서 또 어떤 경우는 또 바람을 한참 피니까 집에 또 여유가 있으니까 집에 잘해. 네. 에너지가 막 나는 거지. 근데 또 집에 이러고 또 주말이 있으면 또 갑자기 일요일 날 한 오후부터는 또 안절부절 못해. 우울감이 심화된다. 네. 그건 거의 동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불안증이 증대된다. 무슨 불안증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불안증이 네.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어쩔 그렇죠. 수가 없어. 일단은 정직했던 사람도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자꾸 숨겨야 되는 거고, 표정 관리 잘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상간녀랑 이제 성관계를 자주 해. 네. 그럼 또 아내랑도 사실은 많이 했거든. 네네네. 아내랑 것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 네. 또 안 그 들키려면. 핑계를 또 잘 대야 되고, 네. 또 의무방어전 비슷하게 또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네, 많이 살게 되는 거야. 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뭐 이렇게 그냥 괜히 찔러보는 말 하나 하면 알고 있나? 어디까지 알고 그렇지, 있나? 그렇지. 계속 아는데 신경이 모른 온다. 척하는 건가? 계속 신경 쓸 것 같아요.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이제 한 세 가지로 이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개념인데, 첫 번째는 만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상간녀나 상간. 그러니까 상간자를 만나지 못하면 늘 불안해. 네. 불안증이 가장 격렬하게 올라오고, 우울증이 격렬하게, 우울감이 격렬하게 올라오는 거는 못 만났을 때다. 네.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들킬까봐 그러는 거야. 들킬까봐. 그리고 세 번째. 내 가정에 들킬까봐도 있고, 상대방도 뭐 유부남이 있으면, 유부남, 그렇지.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그쪽 가정에 들킬까봐도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건 별로 안 불안해 하더라. 그래요? 의외로. 괜찮아요? 의외로. 이제,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유부녀랑 이제 바람을 피잖아. 네네네. 그쪽 남편을 의식하는 경우는 드물어. 왜 그러죠, 그거? 그냥 별로 자기의 좀 이 적대시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대상의 영역에 들어가지가 않아. 막상 들키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네. 그러니까 희한하지. 아예 안 하는 생각 안 해. 그건 아주 정확할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라든지, 이쪽만 좀 불안해. 네. 애도 눈에 안 들어. 애한테 그것도 생각도 못 해. 네. 그래서 애들한테 들키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의외로. 그런 거 맞는 거 우리 같아요. 딸이 네. 저 인간, 네. 유체기의 그 불륜증을 우리 딸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걔가- 쓰라고 줬는데 거기에 다 증거가 남아있던 거죠. 걔가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다가 나한테 네. 얘기했는데 걔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나한테 눈물이 글썽이면서 네. 정말 진짜. 그래 들킬까봐. 그리고 네. 또 세 번째 불안한 건 뭐냐면 약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게 미래가 없어. 그렇죠. 뭐 당장 이혼을 하기도 애매하고. 이혼을 또 왜 해? 양다리 인간은 더 불안한 거지. 아예 이혼을 결정됐으면 에라 모르겠다. 야, 이혼해. 그러고 막 내질르는데 양다리 인간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이런 불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통은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신체적, 너무 그것도, 피곤해. 그것도 넣으려고 그죠? 했는데. 그거 넣으려고 했는데. 맞아. 그죠? 너무 막 아니야. 급식살림격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어쨌든 시간을 쪼개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넣으려고 했는데 의외로 신체적인 거는 네. 별로 피곤해 안 하더라고. 그래. 이게 중독자들이요. 도박 네. 중독자 밤새서 도박하거든. 알코올 중독자 밤새 술 먹어도 하나도 안 네. 피곤해. 네. 이게 도파민이 나오면 피로가 싹 잊어버려. 엔도르핀이 나오더라도. 고통이 다 잊어버려. 엔도르핀이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막 남이 볼 때는 이미 피폐해져 있어. 그죠, 얼굴도 얼굴이 막 꺼먹고 막 쾌나고 살도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눈빛도 이상해지고 네. 사악해지고 막 또 약을 엄청 처먹으면서 약을 먹어. 공통점이 뭐냐면 바람피는 남편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남자 상담사 저니까 이런 남자의 심리라는데 지금 난무하고 있는 여자 상담사들 뭐 대부분 우리 회사 출신이긴 하지만 여자가 어떻게 남편의 바람을 상담하냐는 얘기야. 나는 남편의 이 디테일한 심리, 바람피는 남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건 남자 저 정도 연륜이 좀 되고 직장 생활도 저처럼 많이 해보고 또 통찰력 있는 남자만이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꼭 뭐 여자 상담사들이 난무하는데 그걸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디테일한 거는 결국은 남자의 상담사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30, 40대가 뭘 압니까? 물론 저도 40대부터 상담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인 거는 막 약을 엄청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네. 또 눈 주위가 뻘개지고 입술 네. 뻘개지고 그러고 들어오거든. 그게 이제 축적되면 몸이 안 좋지 아무래도. 근데 스스로는 고통스러워하진 않는구나. 공통점이 그렇지. 공통점이 30, 40대들도 약을 먹으면서 해요. 멀쩡한데 네네네. 그 성기능이 멀쩡한데도 바람 피는 사람들은 거의 약을 먹어. 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고통을 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신체를 안 넣은 거야.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는 행복감 상실이야. 행복이라는 걸 잊어 이제는. 행복이 없어져. 만날 때 아니고는 행복하지 않은 쾌락과 거죠. 고통만이 있는 거야. 쾌락과 고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론 자기는 상간녀 만날 때 뭐 행복하다 그러지. 그게요. 행복이라는 거는 그렇게 확 분출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잔잔하게 깔리는 게 행복인 그쵸. 거거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몸 컨디션 좋고 아침에 개운하고 맛있는 식사하고 커피 한 잔. 일상의 평온함. 그런 게 행복이잖아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면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딱 먹을 때 요때는 이런 게 행복인 그쵸. 거거든. 또 애들 손잡고 이렇게 뭐 산책 다닐 때 상쾌하다. 네. 기분이 좋다. 이런 게 행복. 세로토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안 나와.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뇌를 지배해버린다는 얘기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전달 물질이 안 나와. 네. 걔네들이 막 이미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쾌락만 쫓는 거야. 네. 행복감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잃는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래서 쾌락과 우울, 이거에 계속 싸움. 이게 이제 바람인데 이걸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마냥 뭐 바람 피니까 뭐 좋을 것 같지. 이런 게 깔렸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바람 피는 사람 내가 다시 한번 여기 100명 모아놓고 내가 설문지 돌려도 이거 딱 맞는다고 난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고통이 있다는 거.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아내분은 또 행동을 잘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행동을 못해도 저 인간도 그렇게 마냥 행복하진 않다. 그렇죠. 네. 라고 약간 자기 위안은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울감 심화, 불안증 증대, 행복감 상실 그 세 가지 고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저희 여풍당당 바람치 센터 카페에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봬요. 안녕.